인생은 인쇄소와 갖다 찍을 땐 힘있게, 놓을 땐 가볍게. 시장 입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판대 앞에서 나는 멈춰섰다. 배추를 한 포기 집어들고 속을 만지작거리는데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배추 속을 만지면 사람 속도 보인답디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은하수 다방 노래가 내 발목을 잡았다. 낯익은 코맹맹이 창법. 고개를 들자 겨울 햇살 아래에서 스카프를 정리하는 한 여자가 보였다. 나는 50년 전 고등학교 문예반 복도로 시간을 건너뛰었다. 미정이냐? 소리가 밖으로 나왔는지 안으로만 맴돌았는지 모르겠다. 여자는 돌아섰고 따뜻한 호빵 냄새 속에 그녀의 미소가 천천히 오래된 사진처럼 선명해졌다. 도식이 씨? 내 이름은 한도식 74세. 은평구 응암동에서 청춘 인쇄소를 40년 넘게 운영하다 지금은 반 지하 창고를 정리하는 것이 일과다. 활자를 주워 담고 낡은 종이 묶음을 고물상에 내다 파는 일. 새벽 5시 다 식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양말을 뒤집어 넣는 것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수십 년 된 습관이다. 아내 전분이는 5년 전 겨울 나는 눈이 많이 오던 날을 좋아해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떠난 후 내 삶은 인쇄소 벽에 걸린 멈춘 시계 2개와 같았다. 하나는 아내가 병원에 실려가던 날 멈췄고 다른 하나는 아들 한솔이 캐나다로 이민 가던 날 멈췄다. 나는 시간은 자꾸 멈춰주길 바라지만 현실은 얄궂게도 계속 흘러간다. 그날 나는 장을 보러 나왔다가 은하수 다방 노래에 이끌려 그녀 윤미정을 만났다. 내 첫사랑. 고등학교 문예반에서 함께 시를 쓰던 이름 속 자만으로도 가슴이 먼저 대답하던 사람. 아니 맞나요? 한도식 씨?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배추 포기를 쥔 내 손등에 잎에 차가운 물기가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귤 냄새와 생선 냄새가 뒤섞인 소란 속에서 마치 50년 전 교실 복도 끝을 다시 걷는 기분이었다. 따뜻한 데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들어선 곳은 시장 끄트머리 네온 간판이 낡은 은하수 카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재해가 내 남은 날의 활자 배열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을 짐작하지 못했다. 카페에서 우리는 따뜻한 유자차를 시켰다. 남편은 내가 물었다. 일찍 갔어. 나도 혼자야. 그녀의 대답은 가볍지 않았다. 미정은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다고 했다. 그러다 그녀가 문득 내 눈을 보더니 말했다. 도식 씨, 내 기억력이 요즘 좀 이상해. 단어가 이름들이 흩어져. 근데 이상하지? 당신 이름은 잘 잊혀지지 않더라. 쓸쓸한 미소였다. 그녀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단어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책 속의 문장만은 아직 잘 잡아둔다고.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 먹물처럼 스며들었다. 헤어진 뒤 나는 인쇄소 셔터에 녹을 긁었다. 마음이 분주했다. 그날 밤 수원에서 부동산 일을 하는 딸 한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집 정리합시다. 재개발 들어온대요. 임대주택 신청해야 돼요. 엄마랑 산 집인데 내가 왜 여길 떠나? 엄마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딸의 현실적인 말에 나는 대꾸하지 못하고 그날 밤 영수증을 30장이나 칼같이 접었다. 며칠 뒤 미정이 인쇄소 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내민 건 붉은 우표가 붙은 노랗게 변색된 봉투 하나. 내가 못 보낸 편지라고 했다. 봉투 안에는 젖은 편지 대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내 아내와 미정이 병원 복도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 궤도가 틀어진 기분이었다. 분희 씨를 내가 알았어. 미정이 낮게 말했다. 분희 씨 마지막 겨울 난 병원 자원봉사로 책을 읽어드렸거든. 그분이 내 이름을 묻더니 내게 당신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말했어. 남편을 한 번만 만나줘요. 언젠간. 그 사람 혼자일 때. 나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쥐었다. 내가 미정을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아내 전분이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작은 배려였다는 사실. 미정은 몇 해째 납골당에 내가 아닌 다른 빛깔의 국화를 두고 갔다고 했다. 내 아내는 내가 가장 아끼던 두 사람을 조용히 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의 선물은 딸 한주에게 의심으로 다가왔다. 재개발 보상금을 앞두고 아버지를 흔드는 사기꾼으로 미정을 의심한 것이다. 딸은 노란 봉투와 사진을 보고도 더 차갑게 말했다. 아빠, 이건 뭐든 만들 수 있어요. 엄마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엄마는 늘 아빠 편이었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쿡 찔렸다. 나는 딸에게 팔아야 할 집의 주인이자 보살펴야 할 대상이었을 뿐일까? 내 마음은 오래 묵은 고지서처럼 구겨졌다. 나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고 다시 걸었다. 그녀가 받자 나는 말했다. 그럼 내 목소리를 종이에 인쇄해 줄래? 당신은 늘 찍던 대로. 그 말에 위로받았다. 재개발 설명회가 열리던 날 나는 딸에게 말했다. 인쇄소 1층을 글방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동네 애들,
어르신들, 글 가르치고 내 엄마 말처럼 뒤랑 같은데 딸은 혀를 찾지만 미정은 내 제안에 깊이 공감했다. 내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나도 거기 앉아 있을래?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고 할머니들께 편지 쓰는 법 가르치고 싶어. 사라지는 단어들 속에서도 그녀는 문장 속에 머물고 싶어 했다. 글방 준비 중 인쇄소 천장 다락에서 분홍색 리본이 묶인 상자를 발견했다. 아내의 필체로 도식에게 은하수가 보이는 밤에라고 적혀 있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은하수 다방 음악이 적힌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도식 씨,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분명 계절을 창문으로만 볼 거예요. 우리 젊었던 날 당신이 썼다가 붙이지 못한 그 편지처럼 세상에 보내지 못한 마음이 참 많지요. 사랑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겹쳐 안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아요. 내가 그녀 미정을 우연히 만났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너그러워졌어요. 그때 당신이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방 꼭 하세요. 그곳에선 내가 늘 뒤에서 의자를 정리할게요. 나는 편지를 안고 오래 울었다. 내가 미정을 다시 만난 일은 아내의 마지막 인쇄였다. 카세트를 재생하니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은하수 글방 개소식 전날 딸 한주가 찾아와 다시 폭발했다. 치매인 분이랑 사업을요? 보상금 반 주겠다고 한 건 아니죠? 나는 아내의 편지를 꺼내 보였다. 딸은 글자를 더듬으며 창백해졌고 이내 무언가가 깨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 엄마가 진짜? 그 순간 내 시야가 붉어졌고 바닥이 흔들렸다. 나는 과호흡으로 쓰러졌고 눈을 뜬 곳은 병원 침대였다. 옆에는 미정과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빠 미안해요. 딸이 먼저 말했다. 저는 엄마를 또 뺏기는 기분이었거든요. 딸의 진심에 병실 공기가 풀렸다. 나는 처음으로 둘의 손을 잡게 했다. 내 손이 온도계를 잰 듯 따뜻해졌다. 사랑은 겹쳐 안는 것이라는 아내의 말이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은하수 글방의 첫날 문 앞 안내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문장이 길을 잃을 때 우리는 서로의 손목을 잡습니다. 미정은 짧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경로당 할머니들의 편지를 다듬어 주었다. 나는 할머니들의 말을 받아 적으며 문장 사이에 쉼표를 넣고 떼어쓰기와 붙여쓰기를 정리해 드렸다. 활자를 찍던 손이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미정은 단어가 도망갈 때마다 수첩에 적어두는 버릇이 생겼다. 딸 한주는 개소식 케이크를 들고 와 미정에게 고개 숙였다. 미정 선생님, 함께 해주세요. 대신 아빠를 너무 아프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글방은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의 민원과 서명 덕분에 재개발 구역에서 우리 건물은 동네 문화 아카이브 공간으로 보존될 가능성이 생겼다. 집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일이 되었다. 봄이 오자 미정은 내게 말했다. 도식 씨, 나 부산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여동생이 있어. 내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거기 가서 같이 지내려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가끔이란 말이 제일 어렵다. 그녀는 내 손등을 쓸었다. 사랑이 꼭 붙잡는 건 아니잖아. 때로는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일 수도 있어. 첫사랑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의 냄새 같아. 우리 이제 그 냄새를 서로에게서 떼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는 작은 송별회를 열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었다. 떠나는 사람의 뒤를 잡으면 손바닥엔 바람만 남는다. 남은 사람은 문턱을 닫고 의자를 들어 햇볕에 말린다. 우리의 사랑이 이처럼 마른 햇살처럼 따뜻하면 좋겠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나도 울지 않았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고 길 이름을 천천히 읽으며 골목을 걸었다. 장마가 시작된 여름, 나는 아이들과 받아쓰기를 하고 어르신들과 편지를 쓴다. 우린 인쇄소였고 지금은 마음소예요. 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사연을 정리한다. 책장에는 미정이 붙여둔 라벨들이 남아있다. 가을 견딘 맑은 웃음. 부산에서 온 엽서에는 미정의 근황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바람을 타고도 오더군요. 오늘은 은하수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어요. 당신도 거기서 빛나고 계시죠? 나는 엽서를 아내의 편지 옆에 붙여두었다. 두 문장이 서로를 바라보는 듯 서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한다. 첫사랑은 꼭 가져야 할 물건이 아니야. 때론 잘 놔두는 게 더 어려운 사랑이야. 우리 글자도 그래. 찍을 땐 힘있게, 놓을 땐 가볍게. 올해 첫눈은 아내가 좋아하던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 있자니 두 여자의 그림자가 보인다. 하나는 의자를 정리하고 하나는 라벨을 붙인다. 나는 그 사이에서 종이를 곱게 펴고 줄을 맞춘다. 배추 속을 만지면 사람 속도 보인다는 시장 할머니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속을 알게 된 것이다. 놓는 법을 배우면 남는 것의 값도 알게 된다. 사랑은 겹쳐 안는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인생이라는 인쇄소에서 나는 마침내 그 문장을 가장 선명하게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겨울에도 글방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찍어드릴게요. 먹 냄새와 함께